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팔리는 드라마 쓰기라는 새로운 공부로 함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은 시나리오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상태고, 시나리오를 쓰다가 드라마를 쓰기도 하고, 드라마에 대한 공부를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드라마 공부도 해볼 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는 조서는 드라마 아카데미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진 지식보다는 조금 체계화된 지식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좋은 작가님들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글을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부분은 드라마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 본격적으로 이 책의 2부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드라마를 쓴다는 것에 대한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라는 것이 왜 써보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데부터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 소재를 찾거나 드라마를 쓸 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면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많은 상상을 하죠. 그것을 이제 실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죠? 그 현실의 여건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무언가를 이야기 속에서 실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누구나 현실 속에서 내 내부에 남아들고 쌓여가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쌓여가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쌓여가는 어떤 슬픔일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쌓여있는 무언가를 풀어주는 도구로 음악이나 책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해서 쓰고 싶은 욕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책을 쓰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무용을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이런 다양한 장르들로 창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쓰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드라마를 쓰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다만 드라마를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드라마라는 것은 단순한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우 지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제도의 교육에서 받아온 지적 훈련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은 무엇인가? 그 무엇이라는 것이 드라마 쓰기 안에, 우리가 쓰는 드라마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충동, 가슴속의 뜨거운 정열을 말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쓴 사람의 가슴속에 그것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라는 꼭 하고 싶은 마음, 그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강했느냐가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드라마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드라마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말해야 할 가슴속의 뜨거운 열정,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인물에게 무엇을 담고 싶은지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첫 챕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고 나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의식이라는 것, 작가의식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작가의식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작가의식이란 물론 모든 작가가 가져야 할 작가의식이기도 하겠지만요. 작가의식이란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누구는 누군가에게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유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작가가 무엇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작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자신이 살아온 내역과 인생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가치가 돈이냐 명예냐 가족 간의 사랑이냐 하는 기준은 작가 개인의 내밀한 부분으로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보다는 물론 제가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제 가치관 안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에 대한 성취 이런 것이 조금 더 크긴 하는데 어쨌든 가족 간의 사랑이냐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안에 그냥 총체적인 인간애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가에 대한 작가의식이 이야기 속에 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작가의식, 작법을 공부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상 노트북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린 각자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오로지 혼자서 절대 고독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작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쓰느냐가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글을 쓸 때는 오로지 자신의 가치를 넣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작가의식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에서 어떤 소재가 재밌고 어떻게 재밌게 포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언가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안에는 나의 작가의식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루만지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쓰는 것보다 일단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좋은 드라마라고 말하는 작품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작품 속에서 힘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야 시리즈물이니까 계속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라고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제라고 말하는 작품의 의미가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저도 이제 글을 써서 봤을 때 이 이야기 주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누군가에게 계몽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주제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작품의 의미가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인간의 진실하고 희망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보여주는 것이 감동을 주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강한 주제를 가진 작품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그것을 막는 장애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강한 폭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서로 욕망이 부딪히고 갈등이 폭발력을 가졌을 때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게 강했을 때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생기는 갈등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인물의 욕망을 크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목표가 강해야 된다는 건데 목표를 향한 주인공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같이 있어야지 볼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욕망만 강해서는 안 돼요. 그 욕망이 우리 누구나 봤을 때 인간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쓰다 보면 나는 그 인물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인물만 가진 욕망이 다른 사람도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공의 행위가 우리가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고 응원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그게 가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가 의미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시청자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의미와 주장은 작가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지 인물의 단편적인 행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철학들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한 번에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약자를 지켜줘야 돼. 한 번에 이해되죠. 근데 이러이런 상황의 불평등한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해되는 그런 한 번에 이해돼서 이야기 속에 담을 수 있는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계몽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는 계몽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담았을 때는 감정적인 어떤 공감을 가지기가 힘들겠죠. 작가가 아무리 강한 소신과 주관으로 작품의 주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물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작가의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작가의 직업적 사명일 수도 있죠. 특별한 것,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테면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물로 아무리 내가 좋은 작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작가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이 작가가 할 사명이고,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찾는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든 삶에 내가 어떤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렇거든요. 이제 시나리오와 드라마의 차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정을 줘야 되지만 시나리오는 갇힌 공간 안에서 지적인 만족도 또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채워져야 되는 면이 있다면 TV 드라마는 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상에 녹아 있는 TV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시청자들의 어떤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웃음으로든 희망으로든 잠깐 현실을 잊고 이걸 보는 동안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최종적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의 가치 선택에 관한 한 작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글을 쓰는 매 순간 홀로 결단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발표하는 작가는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가져야 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시대의 이야기든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마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드라마를 쓴다는 것과 드라마 작가 정신이 무엇인가, 작가의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될 소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고민하고 어떤 것을 넣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TV 드라마와 대본 다른 매체들의 차이점을 보면서 드라마가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